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구를 마산 하포구 현동, 가포, 월령, 문화, 바늘, 중앙동에 두고 있고요. 창원시 의원 이옥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2015년 9월경에 제안이 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산 하포구 구산면 석곡리, 석곡에 한 5만여 평 규모로 6개 업체가 금속 가공이라든지 전기 관련한 그런 제조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업 비용은 한 520억 510억에서 520억 가량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사업비 등이 다 포함이 돼서 민간 개발로 추진을 하겠다는 사업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9월 달에 2015년 9월 달 얼마 안 됐죠. 9월 달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은 어쨌든 시나 도 그다음에 그 낙동강 항공유역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산업단지라고 할 때 사실은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창원시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그 산업단지 조성은 중요한 문제이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석곡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2009년도 그 다음에 2012년도 두 차례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두 차례 그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다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주민분들께서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된다.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이 지역에 들어오는 건 맞지 않다라는 분들이 좀 제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자연환경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도에서 이미 이 부분은 산업단지 지역으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검토를 해보면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지역에 보면 환경부에서 만든 그 생태도 자연환경을 좀 보존하고 뭔가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개발을 해라라고 하는 지역이 2등급입니다. 근데 그 2등급이 75%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연 훼손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라는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자연 훼손이나 그와 관련된 생태 환경이 많이 파괴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6개 업체에 초기에는 금속 가공이라든지 전기 가동 뭐 이런 부분들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온 업체를 이렇게 보면 조선과 관련된 업체가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인근 지역이 수정마을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마산에 옛날에 STX 조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주민 갈등이 심했던 지역이죠. 그 바로 인근에 수정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을 인근에 또 조선기자재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주민들 정서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인근에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100m 아주 근거리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요양시설에 들어오시게 되고 또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섰을 때는 휴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보다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분명히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선 지역인데요. 그 노인 요양시설이 바로 인근 한 지역에 바로 이런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쪽에서 꼭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다는 입장들이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좀 덧붙인다면 이미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과 함께 또 자연 파괴가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 문제라든지 또는 공기질 저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미 내려온 상황이고요. 도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바로 이러한 주변의 어떤 그 관련 기관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다시 그 개선이 되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 지역이 이제 토지 거래가 일어난 거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2009년도 이후에 토지 거래가 상당히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조금 있었고요. 2012년도 정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거래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정보를 가지고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체가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김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토지 차익이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이용한 토지 차익을 챙기려고 하는 일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했고 또 드러나는 사례도 있는데 바로 우리 석곡 일반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도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토지 거래 자체가 일정 시기에 활발해졌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일단 지금 주민들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주 청정지역 내지는 생태보존이 필요한 생태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그나마 조용히 잘 살고 계시는 분들, 특히 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게 됐을 때 그 미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한 나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하게 된다면 아마 주민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에다가 심각하게 또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는 결코 산업단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허가가 일단 안 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저희들이 전에 듣기에도 시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그 반려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그 공무원 개입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항상 산업단지라든지 개발 사업이 있으면 항상 나타나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나 문제는 뭐냐면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들이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정보가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추정이 공무원들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나오게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토지 거래가 그러니까 활발해졌던 그런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도 연관을 해볼 때 충분히 의혹이 있거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 사업단지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한다면
그건 아마 뒤에서 또 어떤 다른 힘이 작용한다고 보고 철저하게 어떤 감사를 통해서든 또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밝혀내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주변 조건,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승인이 불가하다는 것을 입장을 표명하는 게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여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법적으로 처리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또 하나 저희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 주변 일대 어떤 주민들과 또는 시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의 입장을 촉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령광장 처음 조성될 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190억이라고는 하지만 그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실제로 그 쪽에 광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경남대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일정 뭐 학업만 좋아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 일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세입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복사집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뭐 토스트 가게들부터 시작해서 세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장 이분들이 광장이 조성되게 되면 그 건물이 흘리고 나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을 받으면서 또 오랫동안 또 학생들하고도 친분 관계로 인해서 가게를 유지해 왔지만 당장에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또 그 일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또 뭐라 그럴까요, 가게세랄까 이런 것들이 또 높아지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자 부분에서는 많이 걱정이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혜가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라든지 또는 말씀하셨던 뭐 국회의원 이전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분의 어떤 여러 가지 관심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기대만큼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보상 협의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그 알다시피 경남도 옆에 육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가 사실 불필요한 육교인데 여러 가지 사업비가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일대가 보상이 되면서 건물이 흘리게 되면 같이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지금 180 전체 그 예산에 비하면 일정 얼마 안 됩니다. 거의 한 1, 20억 정도밖에 지금 예산이 안 돼 있고 국비를 따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월령광장 자체로만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월령광장이 우리 창원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예쁘게 꾸며서 많은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도심이지만 나름대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좀 실만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또 인근에 월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월령대와 같이 연관된 그 관광 명소지로도 한번 좀 연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은 세우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예산 확보부터 문제 시작해서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또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세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다른 데 옮기려고 예를 들면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도 지금 빨리 빠져나가지도 않고 또 지금 옮기겠다고 얻어놓은 그러니까 해놓은 그 이미 뭐 지급을 한 분들도 있고 이미 이제 계약을 한 이런 대상지 같은 경우에 지금 빨리 추진이 안 되다 보면 이중으로 그 세를 물어야 되는 이런 고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원령 그 강장 조성하고 인근의 원령대하고 일단 횡단보도나 내지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인도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원령 강장 안에 사실은 고은 최지훈 선생의 동상을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어떤 형태로 고은 최지훈 선생을 기릴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 것인지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TF팀에서 거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령 강장과 원령대를 이룰 수 있는 뭐 횡단보도면 횡단보도 내지는 다른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원령대를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체육공원 조성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4, 50억 정도 들여서 시에서 인근에 그 원령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차장과 또 체육시설들을 좀 마련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이제 만들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원령대가 너무 볼품없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거는 맞지 않다. 그 도관광지로 지정되고 있는 원령대를 너무 우리 시민들이 홀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뭔가 보존 가치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너무 무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원령대 주변 이제 일대를 공원화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주차장 문제도 여러 가지 뭐 주거 환경도 있지만 원령대에 필요한 주차장도 같이 고려해서 주차장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그전보다는 원령대 일대가 훨씬 그 관광지로서의 면모는 갖추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원령 강장을 보는데도 일단 첫째는 이제 예산 문제겠죠.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시의 의지 문제입니다. 그 정책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하면은 시의 의지가 어디가 있는가, 시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 원령 강장도 사실은 초창기에 그 야심차게 진행하려고 했던 이런 광장 조성에 대한 의지보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이미 시작이 된 사업이라면 정말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추진이 되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일대의 스포츠센터라든지 아니면 워터프론트라든지 또는 위험도로 개선, 반바꾸기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도 같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인데,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걸쳐만 놓지 사업이 보다 정말 본드 있게 내지는 좀 내실 있게 빨리빨리 좀 진행되는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추진이 되어서, 그리고 그야말로 계획대로 그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일부에게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주시고 예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새해 인사하느라고 여러분들을 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던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바쁘게는 지냈던 것 같은데 과연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사실 또 딱히 잡히는 게 없다 보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는 정말 좀 더 목적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좀 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했고 저건 아직 부족하고 라는 부분들로 좀 체계적인 반성과 체계적인 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도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그 여유만큼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그런 나눔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